여러분, 혹시 요즘 쿠팡 관련 뉴스들 보면서 왜 이렇게 정부가 쿠팡을 집중적으로 겨냥하는 걸까? 라는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단순히 한 기업만을 향한 공격일까요? 아니면 그 배후에는 더 복잡하고 깊은 의미가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쿠팡과 정부 간에 벌어지고 있는 이 긴장 관계를 통해 단기적 이슈를 넘어서 우리 사회와 경제, 그리고 투자자들이 꼭 알아야 할 부자의 사고방식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쿠팡이 왜 정부의 집중 타겟이 되었는지를 이해하려면 권력과 시장의 관계부터 봐야 합니다. 정부는 언제나 자신들의 정책과 기조에 맞는 시장 질서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특히 온라인 유통과 물류 같은 신산업 분야에서는 기존 질서가 크게 흔들리니까 긴장할 수밖에 없죠. 쿠팡은 미국에 본사가 있지만 한국에서 엄청난 시장 점유율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쿠팡이 단순히 외국 기업이면서 한국 시장을 이용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한국 정부의 규제와 기대에 순응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청문회 때 미국인 대표를 내세우고 나는 잘 모른다는 식의 태도는 사실상 한국 정부가 나를 통제할 수 없다는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죠. 이건 마치 한 중소기업 사장이 정부의 규제에 맞서 나는 지방기업이라 중앙정부 말을 듣지 않아라고 주장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처럼 쿠팡은 독립적 권력을 과시하며 정부와 충돌하는 국면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정부가 이 싸움에서 절대로 물러설 수 없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정부가 쿠팡을 그냥 두면 기존 토종 유통기업들과 소상공인, 그리고 택배회사들이 큰 위기에 빠집니다. 최근 홈플러스 파산 사태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쿠팡이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면서 벌어진 구조적 변화의 신호탄입니다. 실제로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은 쿠팡의 새벽 배송과 저렴한 가격 경쟁 앞에서 생존을 위협받고 있고, 택배 회사들 역시 쿠팡의 택배 서비스에 밀려 고전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쿠팡을 그냥 내버려두면 민심이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 싸움은 단순한 세무조사 이상의 상징적 전쟁이 된 셈입니다. 그렇다면 쿠팡은 이 전쟁에서 어떤 무기를 가졌을까요? 첫째는 바로 물류 시스템입니다. 쿠팡은 10년 전부터 전국 곳곳에 물류센터를 직접 구축하면서 새벽 배송이라는 혁신적 서비스를 만들어냈습니다. 많은 투자자와 전문가들이 쿠팡이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장기적 시장 지배력을 확보하려는 전략이라고 평가하는 이유죠. 경쟁사들은 이미 치솟은 토지와 건축비 때문에 물류 인프라를 따라잡기 어렵고, 이에 따라 쿠팡은 선점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마치 한 부동산 투자자가 일찌감치 좋은 땅을 사서 건물을 지어둔 반면 경쟁자들은 같은 땅을 사려다 가격 폭등에 좌절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선점 효과가 쿠팡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하지만 이런 무기에도 아킬레스건이 존재합니다. 바로 새벽 배송 서비스의 규제 리스크입니다. 현재 새벽 배송 시장은 15조 원 규모로 성장했고, 이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한 쿠팡이 만약 새벽 배송에 제동이 걸린다면 경쟁사들과 차별점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면 쿠팡의 시장 지배력도 큰 타격을 입겠죠. 마치 한 가게가 독특한 메뉴로 손님을 끌다가 그 메뉴가 금지되면 경쟁자들과의 차별성이 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라면 쿠팡의 새벽 배송 정책 동향과 규제 환경을 꼭 주시해야 합니다. 이 흐름 속에서 투자자들이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단기적 뉴스와 정치적 이슈에 흔들리기보다는 쿠팡과 같은 기업의 밸류에이션과 장기 성장 가능성을 차분히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저도 투자 분석 툴을 통해 쿠팡의 재무 상태와 성장 지표를 꼼꼼히 살펴보았는데요. AI가 제공하는 객관적 데이터와 전망을 참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AI가 모든 판단을 대신해주진 않지만 투자자가 놓칠 수 있는 부분을 보완해주고 생각의 틀을 넓혀주는 역할을 하죠. 예를 들어 ROE 자기 자본이익률, EPS 주당 순이익, 성장률 같은 핵심 지표를 한눈에 파악하면 감정적인 결정 대신 논리적 판단을 내리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쿠팡과 정부 간 갈등은 단순한 기업 대 정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신산업과 전통산업, 글로벌 기업과 로컬 경제 사이에 벌어지는 복잡한 이해관계의 충돌이고, 우리 사회가 앞으로 어떤 경제 질서를 만들어갈지에 대한 중요한 시험대입니다. 여러분이 투자자라면 감정에 휘둘리기보다 냉철한 분석과 장기적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보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이제 막 부위기를 걷고 있다면 단기간 한 방이 아니라 견고한 시스템과 습관을 갖추는 데 집중하세요. 쿠팡 사례에서 배우듯 결국 시장을 움직이는 건 원칙과 준비된 자의 지속적인 노력입니다. 오늘 강의의 실천 포인트는 이렇습니다. 첫째, 뉴스를 단편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그 배경의 숨은 경제 구조와 권력 관계를 이해해 보세요. 둘째, 투자할 때는 최신 데이터와 AI 도구를 활용해 내 생각을 보완하고 항상 장기적 성장 가능성을 중심에 두세요. 셋째,
부자 마인드란 한 방이 아니라 늘 변화하는 시장에서 원칙을 지키고 꾸준히 학습하는 태도임을 잊지 마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되고 채널의 연구 발전에 도움이 됩니다.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부자 되세요. 감사합니다.